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우주도깨비님이 채팅방에 일본 출장 갔다 왔네요. 예, 그래서 카페 올리시죠. 500 반사를 흑백 사가셔갖고 500ml를 같이 감상하시죠. 도너츠링, 그러니까 아홉, 그 뒤에 그 도너츠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표현하셔서 흑백 작업을 했다. 그래서 카페에 올리겠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열혈팬 라이터 정님이 별풍선 100개 땡큐 감사합니다. 아니, 흑백 인화 하십니까? 나는 그 인화지 어디서 구하는 주시는지, 야, 참 재주 좋으십니다. 난 인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헛장 48님이 네. 오늘은 어느 거 가지고 오셨을 까요? 글쎄요, 뭘 갖고 왔을까? 오늘도 어쨌거나 필름 카메라 얘기 2대 정도를 좀 해드릴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지러움과 두통이 있어갖고 근 한 보름 정도 이석증이 아닐까 이비인후과를 다니다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오늘 저한테 하는 말, 이석증은 아닌 것 같으니까 뇌 쪽에 이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과를 가봐라. 그래서 오늘 신경과를 다녀왔습니다. 신경과에서 검진 결과 신경 끄랍니다. 그냥 신경 끄래요. 별 이상이 없고 우아한님 반갑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MRI까지는 아직 찍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헛장 48 은 다른 왜 검사들을 했고요. 두 개가 특별한 있지? 이상은 없고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MRI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방송을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보디? 허장님 왜 둘이야? 뭐가 허장님이 2개야? 저 뭐야? 허장 하나는 48 똑같은 거야.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하나 흑백이야. 아이콘이. 우주 커피 적게 마시면 두통이 없어지나요? 아닐 것 같은데. 허장님도 두통이 자주 오시고. 전 그래갖고 막 머리가 뭐 깨질 듯이 아픈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게 뭐 천정이 뱅뱅뱅 도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무겁고 그게 오래 가서 사실은 좀 긴장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전문가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은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 전문가인 또 사진 전문가인 저와 포디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그게 정답이고, 오늘 것처럼 머리가 두통이 있거나 그랬을 때 신경과 의사가 전문가니까 전문이니까 전문가 말을 잘 들으니까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빨리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네가 온 시켜놨지 카메라.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카메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1시간 동안 놀아볼 카메라, 물론 1시간 동안 할 얘기가 없으면 뭐 30분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여지껏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모자르면 모자르지.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는 니콘에서 나온 F5, 그 다음에 코니카에서 나온 코니카 헥서 AF 카메라. 이 두 나 가지. 솔직히 이 카메라는 잘 모르겠어. 이거 아주 좋은 카메라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주 좋은 카메라고, 뭐 코니카 헥서 저번 주에 우리가 롤라이 35 해드렸잖아. 똑딱이 비슷한 거에서는 롤라이 35의 가장 큰 특징은 불편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편함이 단순하게 그냥 불편한 걸 넘어서 후지필름님 반갑습니다. 처음이신가요 여기? 얘기했고, 예. 아니야, 처음 아니야. 후지필름이야. 아니야? 그럼 초창기에 계속 그래도 들어오셨던 분이야. 기억이 안 나죠. 그 다음에 코니카 헥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거는 헥서 논 렌즈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카메라다. 지금도 여전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 코니카 헥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저거의 특징들, 왜 우리가 살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니콘 F5 얘기들을 서서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주도깨비님 아시네. 코니카 헥서 AF 최고요.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F5부터 해보지 뭐. 우리 니콘에 족보 있는 카메라니까 F5부터 해보고, 이제 나중에 한 20분이고 얼마가 시간이 나오면
헥서 AF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지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 F3를 했고, 그 다음에 FM2를 했고, 롤라이 35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럼 F4가 나와야 되는데 F2도 안 나왔고, 순서대로 나오면 F, F2, F3, F4, F5, F6 순으로 나왔는데 왜 F4를 제끼고 F5가 나왔냐?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이 히스토리라든가 특성들을 얘기를 해주는 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는 뭐냐면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카메라야 된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F4는 물론 굉장히 좋은 카메라이긴 해. 좋은 카메라고 그것이 나왔을 당대에는 굉장히 가장 완벽한 카메라라는 소리로 들었지만 F4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 갖고 조금 문제가 있어. 기존에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액정에 먹이 좀 생겨. 카메라 안에 보면 노출계 보이는 데 있지. 그쪽이 검게 먹이 생겨 갖고 안 보이는 현상들이 열이면 열 때가 계속 나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그거는 사갖고 실사용기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것들이 간혹가다 보이긴 하지만 여지없이 먹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내가 말을 해갖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해드린다. 그런 것들은 그냥 송보의 사진 강좌에서 카메라 브랜드 이야기, 니콘의 자부심 F 시리즈에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F3 다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F 니콘의 족보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볼까 하는데, 니콘은 이제 F 마운트라 그래. 마운트가 F 마운트를 채용해 갖고 1959년도에 니콘 F가 발매가 돼. SLR 카메라지. 그 다음에 이제 F2가 71년도에 발매가 되고 80년도에 F3가 나와. 그 다음에 F3가 나온 후에 니콘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8년 주기로 플래그십 카메라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 그래. 그래서 80년도에 F3가 나오고 88년도에 여지없이 F4가 나와. 그 다음에 98년 후면은 그 다음에 96년도지. 96년도에 F5 카메라가 나와. 그 다음에 2004년이나? 2004년. 2004년이지. 8년을 더하면 2004년도에 F6를 마지막으로 필름 시대에 종을 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F6가 나올 당시에는 이미 디지털 카메라가 거의 대세였을 때야. 벌써 그 필름 카메라를 만들어 갖고는 뭐 이렇게 뭐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니콘은 끝까지 약속을 좀 지켜줘. 그런 거에서 이제 내가 니콘을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F6도 물론 하겠지만 F6는 지금도 깨끗한 게 있으면은 후지필름님 10개 선물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하는 말 있지. 땡큐. 그냥 한국말로 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암호 하여튼간 같은 거야. 회사는 싸가지가 있어야 돼. 약속을 했으면 그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F6까지 나오는데 F6는 지금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새거 같은 깨끗한 게 있다 그러면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지금도? 그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은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살 수가 있긴 한데, 기계적인 성능이나 완성도로 보고 여러 가지 니콘의 F,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F, F2, F3, F4, F5, F6 하나의 숫자로 나가잖아. 플래그십 바디가 필름에서. 거기에서 볼 때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프로페셔널들이 쓰기에 적합하다라고 봤을 때는 F5까지가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F6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F6에서는 우리가 플래그십 카메라라고 하는 홀수 하나의 숫자로 나가는 그 카메라에서는 공통점이 뭐야? 펜타프리즘이 떨어진다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F6는 펜타프리즘이 떨어지진 않아. 얘도 떨어져? 얘도 5까지? 떨어져. 당연히 4, 5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떨어져야 돼. 그 펜타프리즘. 다음에 F3, F4, F5까지는 이탈 디자인의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F5가 나온 역사적인 거를 조금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F5가 나올 때 1996년도에는 EOS1이라는 카메라가 있었어, 캐논에. 그래서 AF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구조작이고 빠르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니콘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텐데, 캐논에서 EOS 1 시리즈 필름이지 나오면서 시장이 양분하기 시작해. 막 프레스 보도 쪽에서 그래갖고 막 하얀색 대포 렌즈들이 막 EOS 올림픽이 인기 좋았어. 나가고 이런 데 보면 네. 많이 해.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니콘 F5 카메라야. 그래서 이 카메라는 사실은 조금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카메라는 이제 봐볼게. 이 카메라가 지금 네가 봐도 상당히 깨끗해. 그치? 그러니까 그 오래된 어. 거 치고 깨끗해 진짜. 박스만 없을 뿐이지 이렇게 보면 셔터도 거의 안 썼어. 뭐 쓴 흔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동품이라 그래. 박스를 열어갖고 몇 컷 쓰지도 않은 거야. 이제 일본에서 이것들을 갖고 오는 건데, 이 카메라를 금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얼마면 구입을 할 수 있냐면, 이 카메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카메라, 내가 점검을 마친 이 카메라, 나도 지금 사실은 조금 이건 욕심이 진짜 생기긴 깨끗하다. 새 거야, 새 거. 새 거 템이다 같아. 특템 완전 이런 거. 이런 것들을 4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싸. 이게 발매될 당시가 36만 2천 엔인가? 32만 6천 엔인가? 나도 그 책자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비싸게 발매됐다. 대충 10배 때리면 320만 원, 320에서 360만 원 사이네. 96년도에 그랬으니까 지금의 원화 가치로 따지면 더 높겠지. 그렇게 해갖고 이게 2000년도 초반에 깨끗하거나 새거 같은 것들이 한 120에서 150배 판매됐던 것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거를 320, 60으로 잡아도 10분의 1 가격인 40만 원. 이거보다 좀 조금 썼네 그러면은 뭐 한 30만 원. 그거만 하나 살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내가 그랬듯이 F4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만 원 밑으로 사. F4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됐지. 그 액정에 먹이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추천을 해드리기는 뭐하다. 플래그십 카메라이긴 하지만 당대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F3는 변함없이 명기야.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고장날 구석이 없는 거야, 걔는. 하지만 이 F4는 좀 그렇고 F5를 먼저 그래서 내가 들고 온 거야. 이게 만약에 깨끗한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내가 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F6도 언젠간 들고 오겠지. 그 다음에 F2를 먼저 할까 하다가 F2도 깨끗한 게 보이진 않아.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언젠가는 내가 샵을 다니다가 깨끗한 게 보이면 들고 와갖고 어떤 가게에서 구입하셔도- 수세미로 잘 밀어놓은 거 있으면 하나 갖고 와봐. 구입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니콘 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거는 이제 콜렉션론이 들어갔어, 일본에서. 그래서 니콘 F는 일본 애들이 와갖고 벌써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깨끗한 카메라들을 콜렉터들이라 그러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갖고 거의 다 걷어갔다라는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그 값어치를 모르고 싸게 팔았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때 남대문이나 이쪽 다니면서 몇 대를 내가 구입을 했어. 그래갖고 뭐 일본 갈 때 가져가서 내가 한두 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뭐 비행기값 빠지고도 남았지, 그 당시에. 그렇게 팔면은. 그래갖고 그렇게들 쓰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콜렉션 한 것들이 보인다면, 또 매장에 F가 보인다면은 그건 역사적으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거든, 니콘 F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은 이제 F5에서 실사용기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이제 디지털이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 근데 디지털 카메라에 쓸 수 있는 니콘에서는 G타입 렌즈라고 있어. G타입. 조리개가 없는 렌즈들. 캐논 렌즈들 조리개가 없지. 그런 식으로 전자조리개가 채용되고 여기 CPU랑 연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 그 G타입 렌즈는 F3에다가 쓸 수가 없겠지. G타입 렌즈는 조리개가 없으니까. 그치. 그 조리개가 없는 G타입 렌즈를 쓸 수 있는 필름 카메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F5하고 F6가 그 G타입 렌즈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즉 쉽게 본격적으로 말하면 바디 쪽에서 조리개 조절을 하는 기능이 할 수 있다. 있는 게
F4는 안 되고 음. F5부터 그게 가능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지만 필름 카메라를 하나 정도 사서 쓰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다양하게 G타입 렌즈도 쓰고 일반 AF 렌즈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러려면은 F5 5가 카메라를 사는 게 현명하다. 아. 금액도 정말 깨끗하고 이거 새거 너가 새거 없지? 이거 새거라고 팔았을 때 박스만 있으면 진짜 새 거예요, 이거는? 어. 아. 근데 이게 40만 원, 42만 원이면 산다. 그 다음에 이게 일체형이야 지금 드라이브가 어떻게 일체형이야. 된 거야? 모터 드라이브 아니야. 어. 이건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 얘의 이제 재원을 좀 먼저 보면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까지 있어.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가 넘어가는 속도는 8프레임. 그 다음에 빠르네. 무게는 1.12kg. 1kg가 넘는 1.12kg. 거야. 딱 어. 1점 바디만. 아 요즘에 그 우럭 어. 한 마리네. 우럭 한 마리가 그 정도 되냐? 큰 거.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리 한번 빼봐. 대가리? 어. 어. 대가리가 이렇게 빠지지. 어. 마찬가지로. 펜타프리즘. 이게 니콘 플래그십 카메라들의 F, F2, F3, F4, F5까지 빠지는 전형적인 특성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이제 뭐 포인트인데, 얘는 3D 칼라 매트릭스 측강 방식을 채용을 했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의 노출계는 흑백이야. 음. 흑백만을 읽겨. 그래갖고 밝냐 어둡냐를 읽어갖고 노출값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3D 매트릭스 칼라 측강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칼라도 읽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흑백만을 읽을 때 노출계의 전형적인 특성은 뭐야? 기준점이 18%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단 말이야. 걔는 생명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얀색, 내가 눈에 이런 말씀을 해드렸잖아. 노출을 말할 때. 하얀색을 보면은 굉장히 밝구나. 그래갖고 조리개를 조이거나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라.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그 다음에 어두운 거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두운 거구나. 조리개를 더 열거나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찍으면 검은색이 회색으로, 하얀색도 회색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하얀 설경을 노출계 값대로만 찍으면은 어떻게 돼? 회색으로 떨어져. 칙칙한 회색으로. 그거는 이제 얘가 그냥 반사율만을 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는 그 현상이 없진 않지만은 그 현저히 줄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칼라 묘사, 칼라 색깔을 읽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오차도 줄고 자연스러운 발색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도와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의 주 특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 재밌는 걸 보여줄게. 핀셋 어딨냐? 이 스크린이라 그러지 우리가 이거를. 이거는 카메라로 보여드리기 쉽지 않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네가 말씀을 드려. 스크린을 밝은 빛에 보면 여기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쫙 보이는 거 보여? 보여. 일반 스크린은 그냥 하얗게만 보이는데 얘는 밝은 쪽을 이렇게 비춰보면 무지갯빛식으로 여기가 쫙 색깔들이 나오지. 이게 칼라 값을 읽는 컬러 매트리스 측강이 이 파인더 안에 들어있어. 스크린 안에. 기술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얘가 칼라 값을 읽어드린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칼라를 재현할 때 그 칼라 값들을 좀 더 100%는 아니겠지. 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측광을 할 수 있다라는 DSLR도 거예요. 펜타프리즘 분리되나요? 되는 거 있나? 저기 저 DSLR? 오토 지금 DSL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지. 그 디지털 아날로그 없지. 말고. 뭐 D3, D4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되지. 음. 여기서 끝났지. 필름 카메라. 내 기억은 그래. 음. 분리되는 거 난 없다고 봐. 이거를 왜 분리시켰나? 그 웨스트 레벨 파인더 이용하라고 한 건가 이게? 그렇지. 어. 웨스트 레벨 파인더를 사용해 갖고 우리가 로우 앵글을 찍거나 또는 낮은 자세에서 찍을 때 편리하기 위해서 찍었지. 그래서 F3의 웨스트 레벨 파인더가 DW23이라는 모델이 나오잖아. 저번에 보여줬지 한번. F4도 모델명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F4에 맞는 그것도 당연히 나온다. 그다음에 F5에 F5도 나오고 F4도 나오거든.
F5의 뒷백에 지금 이건 아무것도 없지. 응. 여기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모델명 MF28을 달면 데이터 백이야. 그거를 달면 하나의 완전한 F5가 돼. 디지털? 아니지. 그거는 그냥 디지털 백이 그 어. 데이터 날짜를 찍어주거나 아. 몇 가지의 기능이 있어. 음. 그거를 달면은 이제 액세서리들이 갖춰진다는 거지. 시스템이 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좀 당겨볼까 카메라? 조금 해봐. 약간 위로 올려. 요 밑에 보면 단추들이 몇 개가 있어. 어. 5개인가 있지. 다시 원위치죠. 여기에 보면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ISO 버튼을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프레시 그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노출 보정해 주는 거, 브라켓팅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숨어 있어. 빨리빨리 하는 건 여기서 해라라고. 여기서 이제 한 그러는구나. 거지. 대신에 이건 F3나 F4는 다이얼이 밖으로 나와 있진 않아.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F5를 필름 카메라로 하나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F5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사용법.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그리고 다만 얘는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뒤에 들어가지만 얘는 필름만 들어간다. 필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셔터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 괜찮아? 좀 낮은 거 해봐. 뭐 한 2분의 1초나 4분의 1초나. 아니 빠른 걸 또 한번 들려드려야지. 초당 아. 8코마. 못하 좋네. 이걸 열면 더 크게 들리겠지. 끝내주지 않아? 이것들은 뭐냐면 필름 카메라에 ISO 버튼이 있네요. 당연히 있죠. ISO 버튼이 있어야죠. 왜 있어야 되냐면 필름도 ISO 100, 200, 400 네, 맞춰야죠.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니콘 D5. 니콘의 셔터 소리들이 상당히 좋아.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니콘에서 나오는 F3, F4, F5 이런 플래그십 바디들은 이 셔터 소리를 튜닝을 해. 생산을 하기 전에 이 설계하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튜닝을 해. 소리를 얼마만큼 좋게 나올까 튜닝을 한다. 그래서 F3 소리도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경쾌한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들로 튜닝을 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 F5 같은 카메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한 40만 원이나 아주 정말 이거 지금 새거 같은 거 박스만 없는 새거 같은 거는 비싸 봐야 40에서 45만 원이면 산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50주년 기념 바디가 나온 게 있어 이거. 그거는 이제 여기 니콘이 이제 옛날 고딕체식으로 옛날식으로 내 거 DF처럼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비싼데 실사용으로 쓰기에는 뭐 이거나 그거나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얘 아까 그 여기에는 뭐 모두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쓸 수 있는데 다만 필름만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위화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다. 그래서 니콘의 플래그십 카메라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어디까지나 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옆으로 와라. 네가 좀 저쪽으로 화면 밖으로 좀 나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 화면 잘릴까봐 그래. 좀 옆으로 들어. 안 잘려. 이씨.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일단 큰 특징이 뭐냐면 F3는 MF였지만 얘는 AF가 되는 거거든. 렌즈 AF 구동이 되고 F4도 물론 AF가 돼. 니콘에서 최초의 AF 카메라가 실용화돼 갖고 성공한 거는 F50이라는 카메라가 있어. 86년도에 만들어진. 근데 그거는 이제 보급기 카메라고 정말로 프로그래시 카메라에서 AF 시대를 연 거는 결국은 니콘 F4야. 더 빠른 거는 F3 AF가 있었지만 그거는 뭐 실험실에서 만들고 상용화가 됐지만 실패한 거지. 그래서 그냥 뭐 기념비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거를 뭐 판매량이 많거나 쓰는데 굉장히 뭐 편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야.
86년도에 나왔던 F501부터 AF가 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는 AF 시대를 연 건 F4부터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개량을 해갖고 나온 게 F5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 버전 프로 카메라의 느낌이 나는 당대의 플래그십 필름 카메라 중에서 F6까지 있지만 5가 마지막 버전이라고 굳이 본다면 F5가 마지막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F6는 기념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콜렉션 할 때 사긴 하지만 내가 실사용기로 사용할 때는 F5가 가격 대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 카메라는 지금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니콘을 쓰시는 유저들이라면 나는 F5 카메라를 사시라고 권한다. 그 다음에 AF 렌즈도 쓰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것까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F3를 사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 근데 그거 F3, 이제 G타입 AF 저기가 안 G타입의 되니까. 조리개링이 없는 렌즈는 못 쓴다.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고 매뉴얼 렌즈들인가 그냥 AF 렌즈, D타입 렌즈들을 사용하기 가능하니까 써도 되는데 거기서 좀 더 편하게 AF가 되고 또 3D 컬러 매트릭스 측광을 갖고 있는 이 카메라 그 다음에 G타입 렌즈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지금 나 현존하는 모든 렌즈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는 이 카메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F6는 니콘 홈페이지에 300 가까이 하던 게 F6가 250만원 정도라서 이제 그게 지금도 니콘 홈페이지에 쇼핑몰을 가면 박스까지 있는 새 거를 250만원 정도에 팔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그거 F6를 주고 사실 필요는 없고요. 샵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깨끗한 것들이 있어요. 거의 뭐 신동품급들은 보통 100만원 전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득템. 이런 거. 득템 정도면 한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전후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정도로 250만원까지 주고 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콜렉션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한참 후에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이제 제가 아는 지인 한 명도 제가 F, F2, F3, F4, F5, F6까지 필름에 니콘의 플래그십 카메라는 싹 사들인 적이 있어. 깨끗한 거로. 그랬을 때 제가 F6를 얼마 주고 사드렸냐면 100만원인가 105만원인가 주고 박스째까지 있는 걸 사드린 게 있어. 자, 그렇다면 열심히 다녀보면 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뭐 100몇십만원을 더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아, 우리 그러고 나온다 드디어. 그렇게 되고 F5의 또 다른 매력은 불편함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야. 1.1kg가 무겁기 때문에 힘 조절이 힘드신 분들, 좀 약하신 분들은 무겁게 느껴져. 하지만 이 묵직한 바디가 장점으로도 올 수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셔터 쇼크, 셔터 뜰 때 미러 쇼크지? 미러 쇼크를 카메라가 무거울수록 상쇄를 시켜준다. 흡수를 해준다.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 F5는. 그리고 뭐 저 길에서 깡패를 만났을 때 이걸 한 대 후드려 패면은 그냥 죽이는 거지. 그냥 뭐. 여기로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송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하나의 장점은 최고의 그립감이야. 이걸 딱 잡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딱 감기는 맛이 있어. 이게 F3의 모타를 MD4라는 모타 드라이브를 달고서 잡았을 때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데 얘는 미끄러짐도 없어. 고무가. 딱 그래갖고 이걸 잡았을 때 보니까 안쪽에 뭐 빨간색으로 뭐를 그때 너 해놨. 한번 잡아봐. 이거 탁 잡았을 때 그립감이 어떤지. 딱 손에 이렇게 잡히거든? 탁 잡혀.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가 키포인트인데 여기가 그 안 미끄러지는 뭐 이상한 재질로 돼 있어요. 보니까 탁 고무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얘를 이걸 잡게 되면 뭔지 모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 손에 들어오는 그립감이 딱
잡혀진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음. 그래서 F5가 나왔을 때 EOS 1이랑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갔던 거야. 아까 어떤 분이 저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우하하? 우아한. 우하하님? 니콘 DSLR 유저들이 F5 사용이 유용하다면 캐논 DSLR 사용하는 유저는 어떤 카메라가 좋을까요? 필름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겠지? 지금 저 질문 아니야? 저분이? 그러니까 니콘 DSLR 유저들이라는 거는 오토 그거 지금 우리 쓰는 거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에서 필름 카메라가 F4에 유용하다면 그 유용하다면이라는 질문은 아까 우리 말했잖아. 렌즈를 오토 그 G 타입 다 쓸 수 있는 거라면은 캐논에는 그 동급에서 뭐가 있냐? EOS 1. EOS 1. EOS 그거는 필름 카메라야. 근데 조리개 컨트롤 받아도 돼. 다 돼. 그때부터 렌즈를 얘네들은 마운트를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돼. EOS 1이. EOS 1. 캐논에서 필름 카메라 중에서 플래그십 카메라는 EOS 1이야. 또는 EOS 1N. 또는 EOS 1N RS라는 바디가 있어. 캐논에서. 근데 그 RS는 나는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진 않고 드라이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걔네들은 문제가 좀 있었어. 물론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캐논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 그거는 이제 좀 빛이 투가 될 때 필름에 도달한 빛의 양을 다 쓰질 못해. 그래서 약간 선명도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뒤처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뭐 VHS 그런 것도 좋은 카메라죠. 근데 그런 정도 봐갖고 한 보통 그냥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진다면 EOS 1N 정도, 그 정도가 니콘 F5랑 같은 동급의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구만요. 그래서 이 F5 카메라들은 여러분 금액이 일단 뭐 40만 원이나 45만 원이면 정말 깨끗한 것들을 사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갖고 와서 검증을 했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카메라야. 근데 이거 그래서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F3보다 더 깨끗하다 이건. 그때 F3보다. 그렇지. 이거는 거의 사용 흔적 이건 자체가 거의 없어. 나 아까 이거 머리 보고 깜짝 놀랐어. 펜타프리즘 위에 그게 그 레일 자국도 없어. 아, 거의. 필름. 필름 샷다마. 거기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새거. 여기 보면 알거든. 여기 이쪽 막 가는데 이쪽을 보면 필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없어, 자국인데 없어. 그것도 없어. 이거 뭐 어디다 모셔뒀다가 누가 그런 그냥 거야. 이거는 이제 하려고 내놨나 봐. 그 다음에 또 하나 F5는 아직도 AS가 가능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S가 가능한 카메라야. 부속들이 아직도 있고 고칠 수가 있는 카메라들이야. 물론 F3 다 고치지만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AS센터를 가도 이거는 수리가 가능한 카메라가 된다. 그렇구만. 그래서 나는 일단은 니콘의 오늘의 F5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까? 이 F5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년마다 생산하는 플래그십 카메라의 끝에서 두 번째 버전이다. 맨 끝 버전은 F6다. 하지만 프로페셔널다운 카메라로서는 F5가 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 F6는 그냥 기념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F6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 F6 나중에 할 기회가 있지만 그거는 그것대로의 특성이 확실한 카메라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F5 카메라는 현존하는 렌즈들 모든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즉 조리개 링이 없는 여러분들이 현재 니콘 유저들이 쓰고 있는 G 렌즈도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한다. 왜? F7이 나올까요? F7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니콘 F6를 2004년도에 니콘에서 발매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필름 생산은 철수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에 앞으로 주력을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뭐. 됐고요. F6까지 만든 것도 나는 사실은 좀 대단하다고 봐.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무겁다. 단점은 무겁다. 근데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미러 쇼크를 흡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찍을 때 버틸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카메라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엄청나게 좋은 그립감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잡았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나는 사실 이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진 않아. 더 무거운 카메라들을 갖고 놀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무겁지만 밸런스가 잘 잡힌 카메라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봤을 때 이 카메라가 그렇다. 나는 지금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고, 또 하나 유일하게 나중에 이제 니콘에서 D2인가 D1인가 나왔을 때도 3D 컬러 매트리스 측광 방식을 거기도 채용을 했었어. 여기에 그게 최초로 측광이 돼갖고 측광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 다음에 컬러 색깔을 발색을 할 때 3D 컬러 매트리스 측광의 영향으로 굉장히 생생한 컬러를 만들 수가 있고 노출 편차도 많이 줄였다.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모터 드라이브가 초당 8프레임을 돌아간다. 그리고 뭐 어떤 거에나 똑같지만은 역시 니콘은 풍부한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다 갖다 쓸 수가 있다. 모든 전렌즈를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40에서 45만 원의 사고 같은 카메라를 살 수가 있다면 안 사야 될 이유는 난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현존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창기 발매될 때 그렇지로 뭐 180만 원, 200만 원 또는 뭐 150만 원 할 때 그렇다면은 고민을 해보지만 40만 원이고 요거보다 못한 거는 40만 원 밑으로, 요거보다 더 깨끗하고 DF28이 꽂혀 있다면 뭐 한 48만 원 이렇게 주면 사는 거니까 그 정도 금액쯤이면 한 번쯤은 투자해 갖고 있을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자, 지금 뭐 질문들 올라온 것도 좀 볼까? 니콘 D5님이 캐논은 렌즈가 사용 안 되죠. 아니에요. 캐논은 무슨 말이냐면, 캐논은 AF 카메라를, 최초의 AF 카메라가 나온 게 EOS 650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었어. 86년도에 그 650이 나왔을 때 마운트를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수동 카메라의 마지막 버전인 뉴 F1 또는 T90이라는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그때는 이제 FD 마운트라고 그래갖고 수동 마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EOS로 바꾸면서 EOS 마운트인가? E 마운트인가? 뭐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운트를 커지지 마운트가. 그 마운트를 바꾸면서 예전에 썼던 FD 마운트는 아답터가 없이는 쓸 수가 없게 됐다. 그게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필름 카메라인 아까 뭐 EOS 1, EOS 1N, EOS 뭐 RS 이런 카메라들을 산다 그러면 현재 디지털에 쓰는 AF 렌즈는 그대로 AF 다. 카메라 렌즈들은 그대로 다 갖다가 쓸 수가 있다. 다만 필름 카메라일 뿐이다. 그렇게 되는데 니콘의 F3 그처럼 완전 수동 카메라들,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수동 카메라들이 캐논에서 뉴 F1, 뭐 T90, A-1, AV1 이런 카메라들, 그런 카메라들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존에 쓰고 있는 F 렌즈들은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니콘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카메라를 쓰건 다 쓸 수가 있다. 수동이든 자동이든. 다만 니콘에서도 F5 이전 모델까지는 G 렌즈는 못 쓴다. 조리 기능이 없는 건 거기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F5가 필름 카메라에서 내가 볼 때 마지막으로 최신 카메라라고 한다. 양쪽 다 이용이 되네. G 타입, 그다음에 뭐 수동 그래서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 F4는 내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F5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이 F5의 주특성.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니콘의 D3, D4, D5 이런 식으로 플래그십 카메라들의 기능이 있는 것들이, 웬만한 기능은 F5에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위화감 없이 그대로 필름 카메라를 쓸 때 이게 조작성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실 거다. 그 다음에 생각 외로 굉장히 튼튼한 카메라다. 그리고 아까 무겁다는 장단점도 설명했고, 3D 가장 큰 특징은 3D 매트릭스, 초당 8콤마, 이 옆에 보면 스포트 측광, 그 다음에 중앙 중점 측광, 평균 측광, 요렇게 이걸로 조절을 해주거든요.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름 감기 레버 자동으로 되고, AF 그 포커싱 에어리라 그러지, 그것도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이거를 베이스 모델로 만들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현존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디자인과 그 안에 있는 기능들과 소프트웨어들을 F5하고 F6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만들어서 UI나 갔다. UX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지. IT에서. UI나 UX가 그 디지털 카메라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다. 그렇게 때문에. 보면은 F5
뭐랄까 굉장히 선택할 때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F3가 깨끗하면 35만 원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한 5만 원만 더 주면 사고 같은 F5를 산다? 선택은 그거는 자유로다. 저건 진짜 깨끗하다. 퍼펙트야. 그래서 내가 갖고 나온 거야. 어서 원래는 내가 오늘 사실은 저렇게 굴러다니네. F2가 깨끗한 게 보이면 좀 갖고 올라 그랬는데 깨끗한 게 보이질 않아. F2는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충무로에 있는 인포 카메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인포 카메라 인터넷에 치셔갖고 거기 전화번호 제가 그리고 그 가끔가다 댓글 밑에다가 달아놔요. 누가 물어보시고 그러면 전화하셔갖고 여기서 나왔던 카메라가 뭐냐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 사세요. 뭐라 그러지? 이거보다 좀 못한 건 더 쌀 수도 있어요. 거기도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데이터백 달린 것들은 한 50만 원 하는 것 같아. 얘는 한 40만 원인가 42만 원인가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뭐 좋은 거 사시면 돼. 둘 다 깨끗하기는 해. 그렇게 해갖고 F5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 멋지게 생겼지? 무슨 뭐 마징가 제트처럼 생기지 않았냐 이거 카메라? 튼튼하게 생겼어. 멋지죠? 딱딱 이렇게 보면은 뒤 보고 옆 보고 묵직하잖아. 딱 잡히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카메라야. 난 요즘 사실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뭐라 그래야 돼? 카메라 같지가 않고 무슨 전자제품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좀 그래. 유일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카메라가 DF 카메라야. 내가 쓰고 있는. 뽐뿌질 좀 하려고. 그래서 질렀잖아. 그래서 내가 라이카 카메라하고 렌즈 2개 갖고 있지만 그건 내가 언제 쓴다 그랬어. 뽐뿌질하러 나갈 때 쓴다 그랬잖아. 그거 갖고 작업 안 한다고. 그 정도로 F5가 매력적인 카메라고. 40분이네. 자, 또 하나 있죠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코니카라는 브랜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니카? 혹시 후지필름 들어보셨죠? 여기 아이디 후지필름님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코닥이라는 필름 명이 있었지? 코닥 있고. 그 다음에 코니카 필름이라고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사쿠라 필름이라고도 했었는데. 이 코니카는 필름도 생산하지만은 카메라를 만든 역사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코니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 인물 카메라는 코니카 또는 코니카 필름. 그래서 후지 필름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에 굉장히 특화된 필름의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코닥은 이제 인물 사진, 백인들 위주로 인물 사진 찍을 때 특화돼 있었고, 그래서 노란색을 많이 좀 끼워준다거나, 후지 필름은 그린이 많이 돈다거나, 코니카는 발색 자체가 중립으로 하면서 코니카 필름은 그래서 우리가 동양인의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코니카 필름이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잘 나온다. 이게 이제 필름의 특성이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미지 센서의 특성들이 있듯이 필름에도 특성들이 있는데, 코니카에서는 예전부터 SLR, AR 마운트라 그러지 걔네들. AR 코니카의 AR 버전이 있는데 그건 이제 SLR 카메라도 만든 게 있어. 하지만은 그거는 렌즈 교환식이기도 한데 그건 SLR 타입으로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아주 히트를 치지 못했어. 그냥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썼던 카메라고 지금 가게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얼마 안 주면 10만 원 밑으로 다 사는 거야. 그런데 뭐 깨끗하거나 또 기계 자체가 튼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자, 그런데 이 코니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렌즈 교환이 되지 않는 카메라야. 즉 똑딱이 카메라 중에 고급형에 속해. 그렇지? 몇 미리 박혀 있는 거야? 이거는 35mm f2. 35mm f2짜리가 붙박이로 박혀져 있어. 그래서 이 카메라의 정식 명칭은 코니카 헥서 AF 카메라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요렇게 생긴 거에서 조금 더 큰 게 있어. 라이카 M 시리즈, 즉 M6나 M7이나 M4P나 요런 바디처럼 렌즈 교환이 되는 코니카에서 나온 헥서, 똑같은 브랜드명의 헥서인데 그거는 RF 카메라라는 게 있어. 렌즈 파인더 카메라 약자겠지. 코니카 헥서 RF는 렌즈 교환이 돼. 즉 거기는 28mm, 35mm, 50mm, 90mm 렌즈를 교환을 해.
그 얘는 35 딱 하나야? 하나가 박혀 있는 거야. 이 다른 거 카메라는. 박혀 있는 거는 안 나왔고. 이거는 35mm 아, f2가 하나가 딱 박힌 게 이상하게 나온 만들어. 거야. 뭐가 이상하게 만들어? 매력적인 거지. 35mm면 충분하지. 가장 쓰기 편한 가격이 하기야 35mm거든. 뭐 똑딱이는 35mm가 제일 좋죠. 자, 그런데 그 RF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돼. 근데 그 마운트는 뭐냐면 M 마운트를 채용을 했어. 그래서 라이카 렌즈랑 교환이 돼. 호환을 했었어. 그러면 라이카 유저들이 코니카에서 나온 렌즈 명칭을 우리는 헥서논 렌즈라 그래. 일본에서 내가 이제 이건 좀 재밌는 얘기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들이 잘 지식 밖의 얘기들이야. 코니카라는 카메라들을 잘 사용을 안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아는 사람들만이 많이 써. 코니카에서 나오는 렌즈를 우리는 헥서논 렌즈라고 그래. 헥서논 렌즈는 일본 카메라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렌즈야. 그래서 일명 면도날 렌즈라고 그래. 그래서 헥서논 렌즈의 샤프니스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샤프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 카메라의 AF 카메라, 이거는 렌즈 교환이 안 되지. 헥서는 이렇게 생긴 거에 RF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돼. 그런데 이게 인기를 왜 일본에서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냐 하면, 이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이거의 대항마, 얘랑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카메라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라이카에서는 미니룩스라는 카메라가 있었어. 40mm가 꽂혀져 있었지. 그 다음에 콘탁스에서 나온 T2, 그 후에 T3 버전이 나왔단 말이야. 지금도 콘탁스에서 나온 T2, T3도 이렇게 생긴 거거든. 똑딱이식으로 렌즈가 쭉 나왔다가 교환 안 되고, 그거는 38mm 렌즈가 꽂혀져 있어. 2.8짜리. 근데 얘는 35mm 몇 짜리야? 둘. F2짜리가 꽂혀져 있어. 자, 이 카메라가 먼저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 이 카메라 지금 완전히 신동품급은 아니야. 그렇다고 어디 스크래치가 있진 않아. 다만 손때만 정도 묻었다? 굉장히 깨끗하지 얘도. 얘가 얘보다 비싸. F5보다. 얘가 50만 원이야. 그런데 얘는 이걸 사면은 이것도 꽂아준대. 우리 지금 홈쇼핑 진짜 하는 것 같아. 후레쉬, 전용 후레쉬. 이렇게 해갖고 한 세트로 다니는 거야 이게. 자, 그렇다면 이 렌즈,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롤라의 35S는 어떻다? 불편함이 가장 큰 특징이야. 그 매력. 그 다음에 F5는 어떤 특징? 아까 말해줬잖아. 모든 렌즈를 다 쓸 수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무게가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징. 또 하나 3D 컬러 매트릭스랑 노출의 정확도와 색감을 표현에 유리한 점. 그 다음에 그립감. 이거 얘기지.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헥서논 렌즈의 성능이야. 이 성능은 찍어본 사람은 알아.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찍어갖고 흑백으로 제대로 현상을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컬러 슬라이드로 찍어갖고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본다거나 했을 때 헥서논 렌즈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그토록 일본 카메라 평론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헥서논 렌즈의 면도날 렌즈 샤프니스를 칭찬해줬던 게 이래서 그랬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거 하나로 이 카메라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필요가 없어. 이 카메라는 그거고, 이게 불편하지. 셔터 스피드가 렌즈 셔터거든. 250분의 1초밖에 없어. 뱅크시? 느리지. 빠르지가 않잖아. 그 다음에 조리개는 2부터 22까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모드를 보면 P 모드 있고 A 모드 있고 M 모드 있어. 다 쓸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똑딱이 카메라들이 보통 렌즈 파인더 카메라도 이걸로 보고 이걸로 찍지만 이걸로 보잖아. 그럼 거리가 가까울 때 얘 보는 거하고 찍히는 면적하고 다르게 보여. 다르지. 그래서 그 안에 프레임이 있잖아. 그 프레임이 움직여. 그거 움직여 갖고 그 찍히는 범위를 수정해 준단 말이야. 그거를 정확한 교과서적인 용어로 브라이트 프레임이라 그래. 그 움직여 주는 거. 그 브라이트 프레임이 얘는 채용이 돼 있어. 뚝딱이지만. 그리고 이 카메라가 싼 카메라도 아니야. 사실 나왔을 때 비쌌는데, 니콘 F5가 나왔을 때 몇백만 원인데 지금 40만 원, 45만 원에 사고 같은 걸 산다.
근데 그거보다 성능이 좀 못한 거를 50만 원에 산다. 그렇다면 이 희소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T2와 T3는 금액적으로 얼마냐? 깨끗하면은 100만 원. 좀 못하면 80. 그러니까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해. 얘는 얼마다? 50. 라이카 미니룩스가 있다면 가격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얘보단 비쌀 거야. 자, 그렇다면 가격을 다 떠나갖고 성능으로만 딱 본다 라고 했을 때, 나보고 선택을 했을 때 캐논 콘탁스 T2나 T3를 살래? 미니룩스를 살래? 코니카 헥서를 살래? 라고 했을 때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 나는 브랜드로 따지면 라이카를 갖고 싶은데, 렌즈의 성능으로 따지면은 코니카를 갖고 싶은데, 그 색감으로 또 보면은 콘탁스 자이스 렌즈가 꽂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싶은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하나 갖고 써라 그러면 나는 얘를 선택을 할 것 같아. 나는 코니카 헥서논 렌즈의 맛을 알아. 왜냐면 내가 예전에 이 RF 카메라를 써본 적이 있어. RF. 그거는 뭐 지금 우주도깨비님이 흑백의 라이카 스미크론급 렌즈라고 했는데, 샤프니스 면에서는 라이카의 스미크론 렌즈를 넘어서 이 헥서논 렌즈가, 저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코니카를 우리가 논할 때 헥서논 렌즈를 빼놓고는 코니카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달린 헥서논 렌즈만 좋느냐, 아니면은 아까 코니카 SLR 바디 AR 거기에 달리는 렌즈 교환식하고, 그 다음에 코니카 헥서 RF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 라이카 마운트에 꽂혀져 나오는, 라이카 마운트로 채용한 그 코니카 헥서논 렌즈, 뭐 28mm, 35mm, 50mm, 90mm, 그 다음에 213호인가? 뭐 하여간 줌 렌즈가 하나 있어. 그 렌즈의 성능이 그럼 나쁘냐 이거보다? 아니, 헥서논은 명불허전 헥서논 렌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식이 없었던 거야. 너도 사실 그거 잘 몰랐지. 그 지식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뭘 썼다? 똑딱이 카메라에서도 미니룩스, 그 다음에 콘탁스, 좋은 거다, 그런 걸 쓴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급이냐면, 디지털에서 리코의 GR 카메라가 있어. 28mm가 붙박이로 달린 디지털 카메라거든. 그게 굉장히 명성이 높고 지명도가 높은 카메라야, 디지털에서는. 그거 이상의 명성을, 일본에서는 명성을 갖고 있었던 게 코니카 헥서 카메라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렌즈 교환이 안 되는 35mm 붙박이, 그것도 밝기가 f2짜리가 달린 헥서논 렌즈가 달린 AF 카메라가 있고, 아까 것처럼 렌즈 4-5개가 교환이 되는 RF 카메라가 있어. 그 둘 중에 어느 거를 사셔도 후회는 없다. RF 카메라의 코니카 헥서논 렌즈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높고 좋냐? 라이카를 쓰는 사람들, 즉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헥서논 렌즈의 명성을 아는 분들은 라이카 바디에다가 헥서논 렌즈를, 왜냐면 라이카 렌즈보다는 싸거든. 싸니까.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느냐? 성능이 다른 느낌을 주지 절대는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 그거를 우리가 사서 쓴다. 다만 헥서논 렌즈가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 헥서논 렌즈가 라이카의 L 마운트랑 똑같이 만들어서 맞긴 하지만 백 포커스의 정렬은 좀 해줘야 된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정렬만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복잡하게 살아. 그냥 이거 바디에 그 렌즈 지거 쓰면 되지. 그렇지. 어. 그럼 가장 좋은 거야. 뭘 또 어. 라이카 바디에 헥서논 렌즈 쓸 건 뭐 있어? 그럼 바디가 뭐- 라이카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라이카, 근데 헥서논 렌즈 좋으니까 좀 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반값이면 산단 말이야. 그걸 사다가 꽂아서 쓰기도 해. 그렇다고 헥서논 렌즈가 싸다고 나쁘진 않아. 특성이 다른 거야. 나는 정말 헥서논 렌즈는 명렌즈 중. 니콘 렌즈 전설적인 렌즈 뭐 없나요? 곧 합니다. 또 시리즈. 좀만 기다리세요. 니콘 렌즈의 전설적인 렌즈 뭐 없냐? 뭐 나중에 좀 모아올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좀 길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지 마. 지금 6분 남았어. 하지 마. 아이 그래? 얘기 끝나면 꺼내지도. 꺼내지도 마. 꺼내면 또 그냥 그래. 하다가 수박.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니콘의 F5라는 필름 카메라 한 대 하고 렌즈 교환은 되지 않지만 코니카 헥서 AF 카메라를 보여드렸어.
자, 코니카 헥사 AF 카메라가 50만 원에 판매가 돼. 그 다음에 니콘의 F5가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데이터 백이 붙어 있으면 48만 원이면 정말 사고 같은 걸 살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니콘이 쓰시는 니콘 유저들은 디지털을 쓰면서 필름의 향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F5가 제격이네. 제격이다. AF 여러 모든 가지 렌즈, 상황상 G렌즈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다음에 편의성도 디지털을 이걸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쓰는데 위화감이 없다라고 보고 다만 필름으로 작업할 수 있는 차이점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 버튼 이유는 위치 없다. 이런 거 개념이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요. 이거랑 디지털 같이 간 카메라하고. 이거랑 같이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편하게 똑딱이 카메라를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똑딱이 저번에도 롤라이 35를 해드렸잖아. 그것도 명카메라다. 자, 근데 얘는 AF가 되는 카메라거든. AF. 그래서 그 수동 맞추고 목축이 싫다 그러면 AF로 된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가 몇 가지가 이거랑 동등한 게 콘탁스의 T2, T3, 그 다음에 라이카 미니룩스, 코니카 헥사 RF, AF, 이 세 가지 카메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보고 선택하라 해도 쉽진 않겠지만, 내가 오늘 코니카를 들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나보고 한 대를 가져라, 세 대 중에 나는 얘를 가질 거야. 그래야지. 제일 싸고 좋은데. 아니, 제일 싸고 좋다기보다는 걔네들도 장단점이 다 있고 특성이 다른 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이걸 쓸 거야. 자, 니콘 D5니 저는 F3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나보고 F5하고 F3를 선택을 해라. 그럼 뭐는 답변 둘 다 같지. 둘 다. 둘 다 갔는데 만약에 한 대만 가져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도 잘 알겠지. 뭐 선택 말았으면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말씀드려야지. 뭐 그래도 아니 너무나 잘 알고 계셔. 내가 뭘 쓸 거라는 거는 너무나 내가 뭘 쓸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아 저는 M3도 쓴다. M3는 똑딱이 카메라가 아니죠. 라이카에서 M3 명불허전 유명한 카메라죠. 언젠가는 M3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라이카의 히스토리를 쫙 해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 1박 2일 해야 돼. 1시간 갖고 택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할 거고 또 우리가 중형 카메라도 좀 다룰 거고 또 여러 가지들 다루겠지만 오늘 어쨌거나 니콘의 플래그십 카메라 연장생산에서 F3 다음은 F5를 말씀드렸고 또 코니카 헥서 AF 카메라 똑딱이 카메라에서도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는 플래그십 카메라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냥 똑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라이카 최강 M 시리즈 중에서는 명기라고 쓸 수 있는 건 M3 그 다음에 M4P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M2도 M3 다음에 나온 게 M2야 사실은 M3보다 먼저 나왔다는데 그렇진 않고 걔도 조금 사실은 사람들의 유명세에 비해서 좀 가려진 카메라이긴 해. 근데 언젠가는 내가 그 얘기들을 왜 그게 명기 중에 속하는지 M4P가 왜 명기가 됐는지 M3가 왜 명기가 됐는지 이런 야 이거 것들도 다음부터 해야 될 뭐 것 한 거 같아. 좀 적어놔야 되겠다. 이제 왜? 그 이거 종류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에이, 이제 몇 개 했다고. 아 이거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가볍게 끝나네요. 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 저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포디가 물론 태워다 주겠지만은 우산 쓰고 와야 될 것 같고. 비 어디 내려? 지금 밖에 비 오고 있더라고. 어떻게 알아? 너 여기 있었는데? 나 아까 나갔다 왔잖아. 아까 밥 먹고 들어올 때 보니까 비 내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내일이 수요일인가? 내일 화요일이지? 내일 화요일이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부터 또 영하권으로 날씨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아침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몸 때문에 아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조금 이런 정보들이 필름 카메라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들을 계속해서 카메라 이야기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나가고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카메라가 생산이 되고 쓸만한 카메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 갔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후지필름님 별풍선 90개 선물 땡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포디님.